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만이 알아주는 나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송혁기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송혁기 교수님은 이제 고려대 문과대학 한문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한문학을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연구 분야는 그 한문학 비평 및 한문 산문, 그리고 현재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한문 산문의 이론과 비평, 농함집, 조선의 학술과 문화를 평하다, 고전의 시선, 우리 산문 다시 읽고 새로 쓰다를 펴내셨고, 나를 찾아가는 길, 해완 이용유 산문선외, 다수의 공저와 공역서 및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집에 아무도 섬을 써주지 않는 사람, 절망과 자부를 오가면서 피워낸 나만의 문장, 질병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내었나. 송백옥의 평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계 조선생은 과거 시험에 뜻이 없었고 몇 차례 추천해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문을 닫아 걸고 옛것을 공부하여 문장을 짓는 데 있어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화려한 어조를 구사하지 않고 평이하게 써서 말하고 싶은 뜻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경지에 올라 별도로 깃발을 올리고 북을 올려서 문단의 위에 홀로 우뚝 섰다. 동파 이후 600년 만에 오로지 조동계가 있도다 라고 나와 있고요. 조기명의 서신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고의 학술과 문장이 모두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의 학술을 학술로 삼고 나의 문장을 문장으로 삼아서 별도의 기치를 세우고 북을 울리며 종횡무진 내달려서 천하의 후세로 하여금 유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며 한유도 아니고 유정원도 아닌 우뚝하게 홀로선 간천자가 있었음을 알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조기명의 서신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이제 교수님이 쓰신 말씀을 보면요. 조기명은 글씨보다 문장이 중요하고 문장보다 도가 중요하다는 일반론을 부인하진 않지만 취향과 습관의 영역이라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문장이나 글씨에 빠지는 것을 두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러한 논리는 29세 때 이익간에게 보낸 서신에게까지 이어져서 자신이 도학에는 성취가 없고 문학에서 그나마 진전이 있음을 밝혔다. 노블의 도에 빠지지 않았다면 순전한 유가의 선비가 되었으리라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조기명이 웃으며 던지는 말은 늘 한결같았다. 저 역시 성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야 잘 알지요. 하지만 구구하게 문장 좋아하는 취미를 떨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그 차례를 보면요. 이렇게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이 투병 속에서 문학을 꽃피우다고요. 자, 그 1장에 이제 다시 4개의 주제가 첫 번째는 서문을 받지 못한 문집, 두 번째는 책과 서화에 빠진 병약한 젊은이, 셋째는 산수를 유람하고 교유를 넓히다, 넷째는 세상에 나서자마자 세상을 떠나다입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폐쇄적 탐닉과 문학적 자부 사이라고 나오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늘 곁에 있는 병과 죽음을 사유하다. 두 번째는 서화를 만지다, 마음을 만지다. 세 번째는 나의 생각으로 문학을 논하다입니다. 3장은 주어진 진리가 아닌 나만의 깨달음으로 나와 있고요. 1번 새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2.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3. 이단의 경계를 넘나들며입니다. 자, 마지막 4장이 살아있는 언어로 나의 문학을 이루다이고요. 자, 거기에 첫 번째는 문장가로 살아가기, 두 번째는 북끝에서 살아나는 인물 형상들, 세 번째는 오래된 가지에 새꽃을 피우다, 네 번째 여기 간천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기명의 이제 글들을 보면 상당히 장자적인 사유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기명이 이제 쓴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책으로는 297쪽에 나오는데 또 연못의 물은 비록 조그맣지만 연꽃과 물, 풀, 물고기와 개구리, 장구벌레와 올챙이 등이 이곳에 생식한다. 마치 만물을 싣고 있는 세계와 같지 않은가. 연꽃은 비록 미물이지만 피어난 것도 떨어진 것도 성대한 것도 파리한 것도 있으며 일찍 죽어 싹도 틔우지 못한 것도 있고 꺾여서 망가져 버린 것도 있으며 화병에 꽂기 위해 따가는 것도 있다.
마치 부침과 공달이 제각각인 인생과 같지 않은가? 부침이라는 것은 이제 뜰 부자에다가 이제 그 가라앉을 침자죠. 부침이라는 말 우리가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에 부침이 있다 이런 말 쓸 때도 쓰는 그 아주 잘 쓰여있는 표현이 바로 이 부침입니다. 부침. 오르막과 내리막. 영어로 하면 ups and downs를 이야기하죠. 궁달은 이제 궁벽함과 좀 영달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기명이 보는 물은 세 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꽃이 인생의 모습이고, 차이가 있다면 사사로운 자의식의 개입 여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을이 되어 서리가 내리면 모든 꽃은 시들어 떨어지죠. 공허로 돌아가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바탕 놀이다. 일희극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세익스피어도 맥베스에서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투른 연극배우라고도 하고, 또 Life is a stage, 인생은 무대다 라는 말도 하는데 상당히 그것과도 유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는 무궁한데 인간은 유한하다. 한 세대의 부침과 궁달을 100세대 뒤에 비교해 본다면 연못가에서 꽃의 피고짐을 비교하는 일과 같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사사로운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싫어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두게 된다. 만물 사이에 사람의 한 몸을 두고서 그 시종을 함께 관찰한다면 고개 숙였다 드는 짧은 시간에 환경이 수도 없이 변하여 진흙 속에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물이 흐름을 타다가 구덩이를 만나 멈추기도 할 것이다. 그 가소로운 기괴함이 애초에 어느 사물들과 다르지 않으니 역시 한바탕 놀이에 불과한 것이다. 선생은 과연 여기에 달관하여 세계를 연못으로 여기고 인생을 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몸을 꽃 속의 꽃받침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나오고 있죠. 이런 연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이렇게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을 뭐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이런 그 조기명이라는 분의 어떤 글들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림들, 이제 필체가 나온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림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사셔가지고 일독을 하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제게 이 책을 이렇게 또 사인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서요. 하여튼 이 책을 두고두고 제 머리맡에 두고 조금씩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